여러분은 급등하는 전력 사용이나 넘쳐나는 도시의 쓰레기장 등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마법의 우주 쓰레기통을 이용하세요. 잡동사니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그 대가로 해결료의 10배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처럼 들리시나요?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천문 물리학자 아비 로브 씨가 그걸 실현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근방. 아비 로브 씨는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달을 블랙홀로 바꾸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현재로서는 가설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지구의 위성, 달은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블랙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이 되려면 적어도 태양 5개분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달을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압축하면 미니 블랙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달의 질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귀비 알갱이보다 작은 블랙홀일 거예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 반경은 불과 109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머리카락 굵기가 180 마이크론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구가 이러한 위성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 미니 몬스터가 달의 위치에 놓여진다고 해도 얌전히 지구 주위를 돌기만 할 겁니다. 궤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그럼에도 블랙홀 위성은 지구의 위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이 정도로 미세한 천체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우주선이 충돌하면 순식간에 소립자로 분해되고 말 거예요. 만일 어떤 천체 이벤트에 의해 블랙홀 위성이 지구로 던져진다면 우리 모두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천문 물리학자 폴 서터에 따르면 블랙홀은 칼로 버터를 자르듯 지구를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대부분을 서서히 삼켜버리겠죠. 무서운 운명을 피한 지구의 파편은 블랙홀 주위에 토성의 고리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분명 그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인 동시에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기도 할 거예요. 다행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돌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구에 몇 가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날 텐데요. 달빛이 없어지면 야행성 동물 대부분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섬의 붉은 개의 번식기는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달빛으로 산에서 바다로 이동해 알을 낳아야 하는 시기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더불어 우리는 멋진 일식 장면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블랙홀의 질량은 달과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조석 간만의 차가 없어집니다. 즉, 궤도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나사의 예측으로는 기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달에서 반사되는 태양의 적외선은 지구를 아주 조금 더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반면 블랙홀은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는 조금 추워질 거예요. 결론은 이런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대신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건 꽤 괜찮은 거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떠돌이 행성에. 게다가 만약 우주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떠도는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거래가 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비 로브 씨는 바로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행성에서는 에너지원과 광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늘에 태양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이 행성들은 항구적인 궤도를 가지지 않기에 지평선에 항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하루 혹은 1년에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 항상 밤인 세계예요. 주성이 없으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낮과 밤의 사이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행성을 추방자나 고아, 방랑자라고 부르는 것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들 대부분이 성계에 속해 농밀한 대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대기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아마 완전히 식지 않은 떠돌이 행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열은 조금씩 식게 될 것이고 행성은 가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초문명이 떠돌이 행성으로 이주를 결정하거나 그곳에서 발전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확보. 행성을 도는 미니 블랙홀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일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용광로에 불을 지피면 필요한 것은 모두 충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블랙홀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가능성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펜로즈 씨는 몬스터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랙홀 본체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떨어지는 물질에서 에너지를 빼낸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떨어지는 물질은 그 일부가 강차 원반에 남아 엄청난 온도에까지 가열되어 항성 못지않게 열을 방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고도의 문명이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 다이슨구나 다이슨 스웜을 건설한다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선택지도 있는데요. 그건 영국의 저명한 천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에 의해 예언된 호킹 복사입니다. 천문학자에게 알려진 블랙홀에서는 호킹 복사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이 복사는 극히 약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 적은 에너지만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것은 대형 블랙홀을 채택했을 경우의 이야기겠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나노 몬스터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그 복사는 강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떠돌이 행성의 근처에 둔다면 외계인 문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뭘 먹이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천체는 불과 1년 반 만에 증발하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블랙홀 위성에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미니 몬스터라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무게로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을 요구할지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블랙홀은 그다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먹이를 주는 것으로 생기는 단점을 커버할 만한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열량을 계산했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하지 않고 거의 무한한 방사를 하려면 초당 2kg의 물질이 필요한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블랙홀은 마치 우주에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것처럼 잠시 동안 온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보너스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라도 흡수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폐기물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블랙홀은 뭐든지 간단히 소화해낸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상에서 1년 동안 내는 쓰레기는 블랙홀을 수백만 년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일석삼조의 위성인 것이죠. 쓰레기를 태울 수도 있고 행성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것이겠죠. 현대 인류의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외계인에게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빅뱅 뒤에 형성된 원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정말 작기 때문에 위성으로 만들기에 딱 좋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을 초고도의 문명이라면 우주의 어딘가에서 낚아채 자신의 행성으로 끌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실험실 안에서 필요한 크기의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물질을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이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고도의 외계 생명체일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흥미로운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블랙홀 위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비로브는 특별한 떠돌이별의 수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떠돌이별은 보통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데워져 있을 거예요. 만약 그중 어느 하나가 비정상적인 감마선의 흐름에 덮여 있다면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블랙홀 위성에서 방출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1,500억 개 이상의 떠돌이 행성이 있다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범위는 아주 넓은데요. 어쨌든 조만간에는 블랙홀 위성을 가진 떠돌이 행성과 조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계가 정말로 존재했을 때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면 정말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평소 외계 생명체 발견에 전념해온 아비로브 씨가 이 시나리오를 조금 과장시킨 걸까요? 현재로서는 누구나 자신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선택지를 택할 수 있답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옳은 것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